안녕하세요. 암 재활 전문 트레이너 이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7강 네 번째 진행성 암 한우분들을 위한 재활 운동. 오늘 뼈저리 암 한우분들에 대한 재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현재 제 회원님들의 한 80에서 90%는 암 한우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사기 암 한우분들은 약 한 30% 되시고요. 또 그 중에서 뼈 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뼈 전이가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실 상황이 좀 많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을 안 하자니 또 더 약해지고 체력도 바닥이 나는 것 같고 그럴수록 동반질환이 더 심해지고 치료의 예후도 안 좋아질 거라는 게 본인들이 좀 많이 느끼십니다. 하지만 또 혼자 운동하기에는 상당히 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기침만 잘못해도 또 압박골절이 오거나 뼈가 또 무너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이 암 중에서도 뼈로 전이가 된 케이스가 현재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결론은 뼈 전이가 있으신 환자분들도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암 재활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실 선생님들도 저처럼 뼈전이 환우분들을 많이 상대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새겨 들으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뼈전이가 많이 발생하는 암들이 있죠. 대표적인 좀 호르몬과 관련된 암인 것 같아요. 특히나 유방암 중에서도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우분들이 뼈전이가 많으시고 전립선암도 이제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많죠. 그리고 폐암도 의외로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방광암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뭐 신장암도 뼈전이가 많고요. 그래서 뼈전이가 의외로 상당히 전이가 잘 되는 조직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A형 안에서도 우리 네 가지 A형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안에서도 전이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A형에 따라서 뼈 전이가 많이 오는 A형이 있는데 보면은 호르몬 양성이 이제 파란색이죠. 호르몬 양성이 뼈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유방암 환우분들 중에서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삼중 양성이죠. 왜냐하면 삼중 양성도 호르몬 양성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결론은 호르몬하고 연관된 암들이 뼈로 전이가 많이 되는 것 같고 폐암 같은 경우는 그 속성상 전신 혈관을 통해서 전신 쪽으로 암세포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폐의 특성상 뼈로 암이 또 잘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립선암도 호르몬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뼈로 전이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수업하시게 될 암 환우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유방암이시고요. 그리고 그 분들 중에서는 이제 사기 암 환우분들도 이제 상대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때는 주로 호르몬 양성 암 환우분들이 좀 많다. 뼈전이 암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재활 트레이너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암이 다 뼈전이가 오는 건 아니고 주로 많이 오는 암들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설령 본인이 지도하는 암 환우분들이 뼈전이 그러니까 사기 진행성 전이 암이 아니시더라도 1기일 수도 있고 2기, 3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성이 많다. 내가 지도하는 암 환우분들이 아직 사기는 아닌데 그런 위험성이 많다. 하면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신장암, 다발성 골수종 이런 암들이 뼈전이와 관련이 상당히 많고 주로 큰 뼈에서 발생이 많이 되죠. 척추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반과 고관절이 많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어깨 그리고 갈비뼈는 주로 조그만 병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큰 뼈에서 발생이 많이 됩니다. 뭐 손가락이라든지 뭐 전완근, 뭐 경골 이런 데보다는 큰 뼈 위주에서 암이 전이가 많이 된다.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먼 거리 전이가 된 예를 들면 뭐 폐, 간 이런 부위로 전이가 된 암보다 뼈로 전이가 된 암이 비교적 생존율이 좀 긴 편이다. 그리고 병적 골절이 아주 쉽게 될 수 있다. 잠깐 넘어진 거, 살짝 부딪힌 거, 그리고 기침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스트레칭을 하다가도 이런 병적 골절이 온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재활 선생님은 더더욱이 신중하게 운동을 지도해야겠죠. 그렇다고 또 운동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또 받고 계실 가능성도 많고 뼈 주사, 그러니까 뼈의 전이를 막는 겁니다. 뼈의 전이를 완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뼈의 전이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뼈 주사를 또 할 가능성이 많고, 또는 방사 치료도 상당히 많이들 하십니다. 주로 통증을 줄이고 진행을 막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종양내과 선생님이든 방사선과 선생님하고 다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다. 그리고 골절이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활동으로 인하여 근력 감소, 기능 저하, 피로가 되게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우시니까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런 병적 골절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제 회원님들이 아까 상당 부분이 이제 뼈전이 하는 분들인데, 오셨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건강하시고 더 좋아진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뼈 통증이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드실 가능성이 많고요. 심하면 척수를 압박해서 움직임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전이 환우분들의 실질적인 운동 목표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런 것들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이해 수준과 어떤 인지의 수준이 향상이 되면 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이럴 때 좋은 객관적인 정보를 또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제가 수업을 많이 해보니 기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암 환우분들은 짧으면 1개월, 길게는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적절한 종양표지자 검사를 한다든가 영상 검사를 한다든가 등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종양내과 선생님이든 방사선과 선생님이든 거기에 맞춰서 또 치료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검진을 하게 된다. 저 또한 회원님이 오시면 그 검진에 맞춰서 운동 강도를 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수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실 때마다 나아지는 걸 보면 확실히 운동을 안 하셨을 때보다 운동을 하신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다. 전반적인 체력과 신체 기능이 개선이 돼서 기분도 훨씬 더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겨진 느낌이 있었을 때가 상당히 두려워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누군가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트레이너나 운동 강사랑 운동하기에는 또 불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또 답답하고, 그랬을 때 우리 암재활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강조하죠. 사기 암 환우분들 암 악액질 피하고 암세포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근육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해서 낙상을 방지해야죠. 결국은 훈련이에요. 훈련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의 위험성에서도 크게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조금씩 안전하게 대비를 했던 환우분들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적게 다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연성 증가도 필요하죠. 근육이 경직되는 현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척추에 뼈전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움직이게 돼요. 두려워지게 되고요. 아주 동작도 굼떠지게 되고요. 큰 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이런 부분도 아주 조심스럽게 암재활 전문가 운동을 해야 이런 부분도 좀 완화가 되고 좀 유연해집니다. 그래야 허리 통증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좀 해야 수면의 질도 좋아져서 피로감도 적고 기분도 좋아지고 약간의 의욕도 생기고, 이런 게 안 움직이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거다. 안 움직이게 되니 근육도 빠지고 당뇨병은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운동 자체가 뼈 전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의 뼈전이 환자 운동 안전하다와 관련된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감독되고 있다라는 건 트레이너가 있다라는 겁니다. 논문 보면은 전화상 보고를 받는 운동 설계들이 좀 있습니다.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얘는 트레이너가, 구조화라는 건 플랜을 갖고 개인 1대1 운동을 무작위로 대조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연구죠. 그리고 심지어 2024년 연구입니다. 선생님 논문 볼 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학회에 게재가 되었는지, 어떤 연구 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논문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 논문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의 설계 다국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종에 따라서 암의 발병과 진행 이런 것도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다국적이죠. 신뢰성이 높겠죠. 무작위죠. 무작위 대주 연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유럽 5개국, 호주 8개 연구센터에서 이제 공동으로 진행이 됐고, 전이성 유방암 환자, 이걸 MBC라고 합니다. 357명. 표본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대조군에서는 운동을 안 했고요. 운동군에선 감독된 운동 프로그램을 맞춤식으로, 이분한테 맞춤식으로 운동이 진행되었는데, 결론. 우선 피로감이 감소가 되었다.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기, 진행성, 유방암 환우분들이 운동을 했던 그룹이요, 운동을 안 했던 그룹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그래서 피로가 유의미하게 감소가 되었고 삶의 질도 유의하게 증가가 되었다. 그리고 9개월간 운동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고혈전이 환자에게도 신중한 감독 하에 운동이 가능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뼈전이가 있으신 분들은 감독 하에 운동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트레이너, 경험이 많은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진행성 유방암 환우분들 중에서 뼈전이가 있는 분들도 운동이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자, 에스코 연구 결과입니다. 저 에스코 연구는 무조건 믿고 봐야 된다 얘기했죠.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는 표준 치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바로 즉시. 왜냐하면 FDA에서 승인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빨리 승인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진 선생님들께서 이 에스코의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려 있는 논문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뼈전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운동 권장사항, 운동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가 합의. 나름의 이제 운동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한 겁니다. 과연 뼈전이가 있는 환우분들을 운동하는 게 안전한가? 또는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러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용량을 또 설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여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논문 자료라는 겁니다. 비교적 최근 자료고요. 자, 연구 목적 한번 봅시다. 진행성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우분들에게 있어서 신체 기능 개선 및 정신적 부담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운동이 활용도가 낮다. 그리고 특히나 골전이, 뼈로 전이가 있는 환자들은 골격 손상의 걱정과 우려로 인하여 활동이 너무나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 골전이 운동 그룹이 이런 최적의 운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제 모였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합의점이 나온 거예요. 자, 골전이가 있는 암 환우분들은 운동 처방 시 골격 손상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성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균형을 맞춰서 운동을 진행해야 된다. 누가? 암제할 선생님들이요. 운동 처방은 환자, 의료진, 운동 전문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된다. 의료진의 어떤 허가 또는 합의, 지침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뼈전이 환자의 임상치료 과정에서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은 골전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치료 도구이며 치료 도구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평가와 잘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처방을 운동 프로그램을 잘 짜서 안전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실행 가능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운동의 뼈전이 억제 효과. 이 연구는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 유명한 코넬 대학교 연구입니다. 생의학공학 교수 분이 그 마우스 쥐를 가지고 뼈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했었을 때 과연 뼈 전이가 더 진행이 될까? 병변이 있는 부위를 얘기를 한 겁니다. 또는 오히려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뼈 손실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종양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뼈 전이가 있다는 건 특정의 어떤 부위에 뼈의 전이가 발생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골반에 뼈가 있고 척추에 뼈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팔에 있는 뼈 또는 대퇴골에 있는 뼈, 늑골 이런 뼈는 아직 전이가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결국은 이 부분도 약해져서 또는 뼈 전이 위험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떠나서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안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운동은 그 뼈 전이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도 뼈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을 주겠죠. 이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뼈 전이가 있는 병변의 부위도 항종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험 개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종양세포를 생쥐, 경골, 정강이 뼈죠.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기기적 압박을 부하를 했죠. 왜 하죠? 운동한 것처럼 연구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운동이 뼈 전이의 종양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그룹군이 있죠. 종양이 없는 건강한 쥐의 뼈를 하나 보고 두 번째는 종양을 그 뼈에다 넣고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뼈에 종양이 있는 그룹에 운동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은 당연히 종양이 없으니까 건강하겠죠. 종양 없는 그룹, 종양이 있는데 아직 운동하지 않은 그룹 봤더니 확실히 경골에 그 종양을 넣었더니 얘네들이 뼈 파괴가 더 진행이 돼서 뼈 전이가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뼈에 종양을 넣고 운동을 했던 그룹인데 골용해가 억제가 되고 뼈 구조가 유지가 되었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동물과 관련된 연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었었고 아직 인간 대상으로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관점을 보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연구 요약, 종양이 있는 경우 골용해가 진행이 되며 뼈가 파괴가 된다. 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뼈 손실이 억제가 되고 종양 관련 변화가 뼈 전이가 감소하게 된다. 결론, 운동을 통한 기계적 부하가 뼈 전이로 인한 손상을 막고 종양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동물 연구에서.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뼈가 적당량의 반복적인 무게를 지탱하면 전이된 유방암 세포로 구성된 뼈 종양 성장이 억제되었다. 체중 부하를 과한 뼈에서는 종양 성장이 억제되고 뼈 질량이 증가가 되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뼈에서는 종양이 자라고 뼈가 더 손상이 되었더라. 자,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뼈전이 환우분들에 대한 실전 운동에 대해서 추후 또 챕터를 만들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뭐냐? 이제 뼈 전이가 있는 부위죠. 골반에 있느냐, 또는 허리에 있느냐, 흉추에 있느냐, 뭐 팔에 있느냐, 대퇴골에 있느냐, 뭐 등에 따라서 근력 운동 또는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이런 것들을 운동을 프로그램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보면은 결국은 이 내용의 핵심은 병변이 있는 부위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운동을 저항 운동도 유연성 운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변이 있는 부위는 예를 들면 이분이 허리에 척추에 뼈 전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상체 운동해도 되겠죠. 팔 운동해도 됩니다. 앉아서 레그 익스텐션 해도 돼요. 그리고 대신에 유산소 운동은 서서 걷거나 이런 것보다는 앉아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유연성 운동은 조금 특정의 움직임, 척추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뭐 척추를 굴고 간다든가 이완한다라는 거는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변이 있는 부위는 가급적 근력 운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팔에 전이가 있다면 이런 걷기 운동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척추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저충격이 척추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뼈전이 환우분들을 위한 운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가급적 이거를 좀 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뼈 척추도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정도의 척추에 뼈 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도 있으니 거기에 맞서서 또 유도리 있게 운동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척추에 뼈 전이가 있다라고 하면 상체 운동, 랩 풀다운
뭐 시티드 로우, 바이셉스 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트렁크 운동, 몸통을 쓰는 운동은 하지 마라. 그리고 레그 프레스, 제가 봤을 때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레그 프레스도 허리에 부담이 안 가는 레그 프레스는 가능하죠. 하지만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종아리 운동 정도는 가능하다. 이 얘기의 포인트는 병변이 있는 부위는 근력 운동은 하지 말고 유연성 운동은 그 특정의 움직임,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익스텐션이나 또는 뭐 플렉션, 로테이션 이런 부분은 조심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뼈전이 환우분들 운동 시 주의 사항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뼈전이 환우분은 가능한 재활 경험이 있는 운동 전문가와 운동을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한다면 경험이 많은 암재활 선생님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암재활 선생님들 중에서도 진행성 암 환우분들 수업을 많이 하신, 특히나 뼈전이를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하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운동 전 사전 평가 필수다. 암재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움직임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도 평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진과 협의 필수입니다. 뭐 환우분들한테 여쭤봐야 돼요.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하셔도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참조해서 운동을 또 지도해야겠죠. 근데 사실 아까 제가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의료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냥 뭐 걷기 운동하세요. 뭐 무리한 운동 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얘기해주고. 근데 아까 제가 그 운동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더 신뢰성이 있고 더 중요하다. 자, 혼자 운동하더라도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은 후 혼자서 운동을 진행하게끔 안내해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병변 부위 피해서 운동을 하고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또는 밸런스 운동 같이 좀 균형 있게 진행이 돼야 되고, 모든 동작은 아주 천천히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재채기 하나로 압박골절이 오는 부분이 있다. 병적 골절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워 있어서 다시 일어날 때 이런 부위 체위 자세를 바꿀 때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끔 옆에서 신중하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